안녕하세요, 윈제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묻고 싶은 안부가 참 많았는데 모두 잘 지내셨나요? 당분간도 매주 월요일 고정 업로드는 어려워서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4월 어느 날에 만나요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적절한 영상이 없어서 이번에는 주로 꿀떡이에 산책하는 모습이나 잠깐 찍어둔 꿀떡이 영상들이 뒤죽박죽 혹은 순서대로 엉켜 있을 거고, 사실 언제나 저보다 강아지가 나오고 저는 그 영상 위에 글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음성으로 소식을 전할게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내가 사라지고 싶을 때 그런 시기였어요. 저는 일단 선천적으로도 우울을 타고난 기질이고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우울이 더 깊어졌고, 영상 속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강아지와 지내는 모습들이라 더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우울증 고위험군 환자에 속해 있어요. 고백하자면 이미 몇 차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한 채로 지금은 제가 온 세상인 생명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고 있죠. 작년에는 제가 26번째 이사인 이 행복주택으로 오고 여러분이 보시는 제 모습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래도 최근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였고, 이 집에 오기 바로 전에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 거주지를 알 수 없도록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마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새해가 되면서 조금은 지쳤었는데 얼마 전에 보험을 정리하다가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보험이 같은 회사에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릴 때 가입된 것, 하나는 추가로 가입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 전에 그냥 저는 엄마라는 발음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사람이라 그냥 간편히 모라고 칭하고 말하겠습니다. 모두 모의 친구분이 보험회사에 다니셔서 그렇게 가입이 된 거였어요. 그 2번째로 가입한 추가 보험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로 부르셔서 갔더니 제게는 예고 없이 제 보험 추가 가입 설계가 끝난 상태였고 서명하고 가입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알바하는 사회초년생이어서 엄마, 나 지금 이거 알바해서 내기 힘들어. 이것도 나는 매달 부담스러워 라고 말했었고, 집에 와서도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친구분 앞에서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한 게 모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안 산다고 느껴서 더 심화되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돈 없는 사람들은 보험이 더 필요하다. 너 좋으라고 좋은 것만 넣어서 이렇게 설계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말과 당시 새아빠가 계셨어서 2대1로 계속 너를 위한 거다. 그리고 저는 부담스럽다. 이걸로 큰 소리가 오가다가 결국 제가 지쳐서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보험이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걸 갑자기 살펴보게 된 거죠. 이것도 처음에는 그때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던 저를 스스로 탓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보통은 부모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게 또 맞으니까 이건 굳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게 제 사망보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항목과 별로 제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고, 질병 사망은 보장되지 않았고, 상해 사고 사망 시 보험금 몇 억을 모가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 병원을 다니며 실비를 청구하거나, 특히 대학병원은 간단한 검사만 해도 비싸잖아요. 제가 몇 년째 대학병원을 다니며 관찰하던 게 있었는데, TMI로 그게 다행히 좋아져서 올해부터는 대학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때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그때도 거봐, 그때 그렇게 가입 안 하겠다고 우기더니 추가로 하니까 돈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생색을 내셨는데,
이게 당시 저도 어렸고 보험을 잘 모르기도 했고 두 개가 같은 회사였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추가 가입한 보험에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 상해 사고 사망 보험금을 모가 수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고 바로 해지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되게 강해졌다 착각했죠. 충격은 받았지만 아이 됐어 하면서 씩씩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재생 목록 중에 라디오라고 만들어 놓고 마이크도 사고 중고 카메라도 당근에서 사놓고 하나밖에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원래 그 다음 영상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어요. 가정은 사람의 기본을 구성하는 거라 제게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곳에 늘 무거운 얘기만 할 생각은 없지만 비교적 최근에 열람 제한을 마치고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셔서 공유를 하고 또 저도 그 공유의 과정을 딛고 더 나아가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가정과 심리에 대해서도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 과거의 경험이 짙어지더라고요. 왜 피해자들은 많은데 가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를 반복할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없었죠. 저 또한 폭력과 폭언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 어떠한 증거가 있는데도요. 늘 이게 제 어떤 심장을 찌르는 말 같은데 나는 얘가 내가 제일 아끼는 접시를 깼어도 혼낸 적이 없어 라는 말을 정말 달고 사셨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을 파고들면 너무 길고도 길지만 그러다 어느 날 알고리즘에 의해 인상 깊게 본 영상도 하나 있었는데 오은영 박사님께서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얘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구나. 그때 어린애는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이걸 이해하셔야지. 아이와의 관계에서 왜 엄마의 결백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라는 문장이 딱 뜨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제 아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엄마가 신에 들렸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쩌면 차라리 신에 들려서 나를 이렇게 대했다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법적 절차를 마치고 연을 끊기 전까지도 단 한 번도 사과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저 인정하는 거 그거 하나였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차단하고 끊어내고 바쁘게 살며 고요한 하루하루는 찾아왔지만 아직은 정면으로 마주하기에는 속에 어떤 불씨가 완벽히 꺼지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잊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과거는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잘 딛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안 난다고요. 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어린 시절 일들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저 또한 모로부터 버거울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쨌다, 형제, 자매가 어쨌다 하는 걸 어느 새벽까지 반복해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괴로워도 이 불씨를 끝까지 잘 뒤져서 완벽히 끄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시기를 보내며 일종의 PTSD로 어떤 증상들이 심해졌고 결국 일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게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밖에서는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고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도 매번 저와 그리고 저와 꿀떡이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동네 분들이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어느 이웃분들은 제 계정을 찾아와 친구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주시고요. 대부분 뭔가 저를 만났을 때 기운이나 그런 에너지가 좋아서 함께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모습도 저고 혼자 이런 공황 증세처럼 끙끙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도 저예요. 모두 제 모습이니까요.
그런 모습들 속에 괴로움이 몸부림치며 일상이 망가졌었고, 그러다가 꿀떡이와 한 인보멍을 도우러 교육봉사도 다녀왔어요. 물론 여전히 사람이 많은 도심과 낯선 사람은 어려운 꿀떡이지만 그동안의 교육으로 무슨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장한 똑쟁이 꿀떡이는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떨고 있던 한 인보멍 집에 방문해 실내 교육과 첫 산책을 도왔고, 그 인보멍도 이제 산책을 즐기며 잘 지내고 있어요. 인보멍의 최애 강아지는 꿀떡이, 최애 휴먼은 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이렇게 또 쓸모를 느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요. 나의 쓸모라는 거, 일종의 작은 봉사나 나눔을 하면서 스스로의 쓰임이 가치 있어짐을 느끼면 그게 또 그렇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저는 다시 저를 돌보는 중입니다. 이 부분까지 더 이야기하면 너무 근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어떤 결과가 생긴다면 혹은 다음 기회에 또 이 이야기에 2탄처럼 이어가 볼게요. 현재 뭘 하고 지내는지. 아무튼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식물들을 몇 개 드렸고, 사실 오늘의 집에서 체험단으로 선반이 당첨되어서 선반에 식물을 둘 생각인데 그 선반이 무려 2주 넘게 신발장 앞에 박스채에 있어요. 제가 게을러서 아직 설치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영상에는 보여드릴 수 있길 바라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종종 이런 삶의 이야기들에 타인과 비교하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는데 뭘 그러냐, 혹은 제가 이 후자들을 더 안 좋아하는데 이러이러한 저도 있으니 저보고 힘내세요 하는 말들이요. 이게 제가 한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남겨둔 적이 있는데,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 타인의 고통의 크기와 무게를 굳이 재어 비교하며 누구보다 나은 것에 위로받거나 나보다 높은 누구를 보며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라고요. 본질은 너가 더 힘드냐 내가 더 힘드냐가 아니라 각자 우리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꿀떡이의 근황을 잠깐 정리하면, 꿀떡이의 친구들은 제가 보통 촬영을 하진 않고 있지만 친구 부자답게 거의 매일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한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덕분에 저까지 근사한 식사를 풀코스로 대접받기도 하고, 물론 제 친구인 강한그처럼 달려가 반기지는 않지만 강아지 없이 다가와도 괜찮은 휴먼 이웃이 둘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몇 번 언급했었던 입양 전제 인보를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던 꿀떡이의 여자친구 갈색이 1은 해외 구조 단체로 연계되는 준비 중에 정말 기적처럼 국내 가족을 만나 당당하고 밝게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갈색이 1은 벌써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이곳에는 여전히 꿀떡이의 새 여자친구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즐거운 산책을 하고 있어요. 또 주변에 임시보호 강아지들이 늘어서 저는 언제나 임보자님들을 존경하기에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길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우울은 언제나 깊게 배어 있어서 완전히 분리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우울과 함께하는 동거동락하는 과정을 잘 견디며 저 나름의 자가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해야 하는지, 나아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안부 인사와 그저 기다리고 있겠다는 다정한 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덕에 제가 또 용기 내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또 덕분에 어쩌면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봄이 때로는 햇빛에 반짝이고 바람에 살랑이며 무탈하게 아름답길 바랍니다. 모두를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